연예인이 되고 싶어 했던 20대 여성. 그런데 이 여성이 만났던 한 남성. 뭔가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었을까요? 손수호 변호사님. 네, 40대 남성이 있었고요. 또 20대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이제 매니저예요. 네, 그리고 또 이 20대 여성은 연예계 데뷔를 준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둘은 뭐 함께 일을 하는 관계이기도 하고 또한 그 40대 매니저가 20대 여성에 대해서 어떤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네. 그런 관계인 것이죠. 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 40대 남성이 이 20대 연예계 데뷔 준비생에게 대해 뭐 강제 추행을 하고 또 이제 강제로도 성관계를 가졌다. 아유. 이런 그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네. 재판으로 넘어갔는데 네. 그 재판 과정에서 이 40대 남성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니 이건 강제로 한 게 아닙니다. 다 합의해서 한 겁니다. 합의해서 했는데 이게 왜 성범죄가 됩니까? 네. 라고 항변을 했고요. 네. 하지만 재판 결과 네.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합니다. 즉 어허. 강제로 했다. 네. 또 동의하에 한 게 아니다. 네. 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서 징역 4년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아하. 어떻게 보면 여성분 입장에서는 물론 성에 차지는 않겠지만 4년형이 선고가 됐어요. 그런데 애초에 이 남성, 나 무죄입니다. 뭔가 주장을 하려면 믿는 구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손수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중요한 증거를 하나 제출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 문자 메시지입니다. 아하. 문자 메시지인데 이 20대 여성이 이 40대 매니저 남성에게 보낸 메시지고요. 네. 게다가 그날이 언제냐면 네. 좀 놀랍게도 이 검사의 그 기소 공소 사실에 따르면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추행과 강제적인 그런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된 날.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여성이 남성에게 오늘 감사합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이 아하. 네, 이걸 기억하고 더 발전하겠습니다. 하하. 이런 문자 메시지를 그 후에 보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남성 입장에서는 아니 제가 강제로 성범죄를 범했다면 이 여성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겠습니까? 라고 주장하면서 본인의 무고함, 본인의 무죄를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아니 그럼 재판 과정에서 이 문자에 대해서 애초에 이 문자를 보낸 건 여성인 것이 뭐 분명히 드러나니까 이 여성의 입장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홍수민 아나운서? 네, 여성 입장에서는 물론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배우가 되기 위해서 더 잘 보이려고 보냈던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송용으로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정확히 표현을 해드릴게요. 이 연예계 지망생 여성이 왜 문자를 보냈느냐 재판부에 물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기분이, 왜냐하면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한 것을 지금 검사는 그날 보고 있어요. 기분이 정말 더러웠지만 배우가 되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그런 문자를 보낸 겁니다. 라고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그렇다면 재판부는 이 여성의 진술에 더 신빙성을 뒀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 40대 매니저하고 20대 연예계 처음 데뷔하는 이 여성 간의 관계를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 그리고 또 성폭행 혐의를 적용을 해가지고 네. 이제 4년을 선고를 했는데요. 네. 예, 평소에 왜 그러냐면 이 감독이 이 여성에게 자기에게 잘 지시를 따라야 너는 데뷔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 문자가 왔을 때 아마 이 40대 이 남성은 네. 정말 이건 나는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감사하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을 하고 더욱 발전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여성은 이제 내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어떤 그 성폭행이라든가 이것을 하더라도 허용을 한 거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했을 건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고 난 뒤에 이제 법정에서 공부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걸 갖다가 제시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재판부에서는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추행을 당하고 난 이후에 사무적인 메시지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성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처참하게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좀 잘 보여가지고 한번 데뷔를 해보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이용을 해서 그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을 네.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최명규 원장님, 이 여성이 그런 정말로 이 여성분 표현으로 기분이 정말 더러운 일을 당했는데도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일을 계기로 앞으로 더 발전해야겠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발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굉장히 이제 수치스럽고 불쾌한 감정이 있게 되잖아요. 네. 그거를 스스로 인정해버리게 되면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을 수가 있어요. 아하. 우리도 상당히 마음이 괴롭고 힘든 날 누가 너 안 좋아 보이는데 그럴 때 우리도 괜찮아 그렇게 될 때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지금의 상태를 갖다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본인이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고요. 이런 엄청난 불행까지 당했는데 여기서 그만두게 되면은 자기는 마치 끝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박함이 작용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는데 아무것도 뭔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이게 생기게 됐는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합의한 관계를 가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오늘 감사합니다. 발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걸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자신의 머릿속에서는 이거를 내세우면은 뭔가 법리상의 증거가 된다고 오해했을지 모르지만 네. 이거를 보는 순간 대한민국의 어느 사람이든지 이게 그러니까요. 네. 합의에 의한 어떤 성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요. 문자가 아니라는 네. 걸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성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불리한 증거였던 것 같지만 네. 결과적으로 이 문자가 그러니까요. 전체적인 맥락상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꾀임에 자기가 빠진 셈이 됐어요. 누가 어느 여성의 그런 끔찍한 피해를 당하고 이런 문자를 남기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